이것은 결국에 삼성전자가 기존의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제시했던 반도체 제품에서의 세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HBM이 D램이라고 하는 걸 12개를 막 쌓거든요. 이 쌓을 때 쌓는 칩의 기능이 좋아야 되는데 이 기능을 삼성전자가 한 세대 앞서가지고 개발을 했고요. 요것 때문에 한 세대 앞서게 되면은 당연스럽게 얘네가 필요한 소모 전력이나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현재 HBM4의 성능이 더 좋아졌고, 이런 상황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가 지정학 리스크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AI 반도체 사이클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네, 뭐 일부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변하는 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AI가 가장 미국-이란 전쟁에 따라서 리스크가 결국에 유가겠죠. 기름값에 영향이 적은 게 바로 AI 회사들이 팹리스, 소위 공장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본인들은 설계도만 있으면 돈을 주고 맡기면 되거든요. 물론 생산 단가가 제조업에서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차지하더라도 설계 회사가 현재 피해볼 일은 별로 없다. 물론 현재 전쟁 기간이 소위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급등할 것이고, 급등에 따라서 인플레가 될 것이고, 인플레가 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소비가 둔화되기 때문에 둔화된 양만큼의 실제로 이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굴뚝이 없는 미국으로 봤을 때는 AI 쪽의 현재 사이클은 여전히 초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런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업계에서는 인프라용 AI라고 엣지 디바이스, 이렇게 뭐 온 디바이스 AI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용어를 좀 바꿨죠. 인프라용 AI가 현재 깔리고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피지컬 AI가 로봇 같은 거고, 근데 중간에 했던 게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전틱 AI가 한마디로 이렇게 깔리는 거를 학습이라고 보고, 이 에이전틱을 추론이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실제 기계가 나오는 게 피지컬로 봐서 이렇게 인프라, 그 다음에 에이전틱, 그 다음에 피지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변화상을 보고 있는데, 이 수요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난주였죠. 25년 4분기 실적이 소위 기존의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이미 뛰어넘었고요. 많이 뛰어넘은, 아주 놀라울 정도는 아니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것도 있고, 영업이익률이 75% 정도가 더 나왔고요. 그 정도 유지되고 있고, 1분기 때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로 보자면은 지금 가장 잘 팔리고 있는 게 뭐 B200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블랙웰이 있고 앞서서 호퍼가 있고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암페어인 게 있으면 요게 약 6년간의 자기들의 제품들인데 요 세 제품 모두가 다 팔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메모리는 계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사이클은 유지될 것 같고, 특별히 이런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가 약간의 천재지변일 때 거기에 영향은 좀 더 적은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4 경쟁에서 삼성의 핵심 강점은 성능일까요? 구조적 기술력일까요? 제 생각에는 핵심 강점이 성능, 구조적 기술이 잘 나와야 성능이 잘 나오긴 하는데, 약간 변경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랑 동일한 형태의 기술 개발 방식을 가졌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형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HBM의 2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봤을 때, 그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같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기존의 스펙 대비해서 오버 스펙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만들 때 제덱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덱은 뭐냐면은 이 전자 제품, 반도체 제품 같은 게 이렇게 표준 스펙이 있어요라고 정해주는 표준 사이트인데요. 거기서 정해주는 스펙 대비해서 월등히 좋은 제품을 엔비디아한테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엔비디아 나쁠 필요가 없겠죠. 삼성전자가 그때 안 그래도 엔비디아 말도 안 듣고 그랬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결정했던 HBM3부터 HBM3E까지 약 1년 반, 2년 가까이 삼성전자가 한마디로 뭐 소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동일하게 HBM4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굉장한 오버 스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신문기사나 뭐 이렇게 들으신 분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제덱의 HBM4의 기본 스펙이 8GBps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는 11.7 정도라고 하는 스펙 대비 거의 40%, 50% 이상 가까이 좋아지는 걸 나왔고, 가장 좋은 제품은 13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제품의 오버 스펙입니다.
얘기입니다. 오버스펙을 엔비디아 같은 설계 회사가 나빠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성능이 좋아진 가장 큰 이유가 오버스펙 제시인 거고, 요거에서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떤 상황이냐?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이 스펙을 만족할 수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제시했던, 엔비디아도 8에서 만들려고 했더니 봤더니 다들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스펙을 올려버렸어요. 10으로 올렸는데 이 10에 약간의 간당간당한 상황인 것 같다가 이제 업계의 좀 전망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능을 오버스펙을 제시했고, 이것은 결국에 삼성전자가 기존의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제시했던 기존의 반도체 제품에서의 세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HBM이 D램이라고 하는 거 12개를 막 쌓거든요. 이 쌓을 때 쌓는 칩의 기능이 좋아야 되는데 이 기능을 삼성전자가 한 세대 앞서가지고 개발을 했고요. 요것 때문에 한 세대 앞서게 되면은 당연스럽게 얘네가 필요한 소모 전력이나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현재 HBM4의 성능이 더 좋아졌고, 이런 상황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가 기존에 2년 정도의 어려웠던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에서의 시장의 경쟁력이 좀 세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올해 당장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역전한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미 이 제품 자체가 팔리는 생산되는 어떤 캐파는 하이닉스에 좀 더 어사인이 많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올해 HBM은 다 팔렸습니다. 이미 내년 국가까지 다 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전체 용량은 결국에 TSMC의 생산량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포함되어진 TSMC가 얼마큼 만들지, 만데 TSMC의 캐파가 만약에 는다라고 친다면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도 나온 거로 봤을 때는 이 TSMC의 이 생산 캐파가 올해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기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대 2대 2, 그러니까 하이닉스 6, 삼성전자 2, 마이크론 2. 근데 요게 좀 변화돼서 6대 3대 1이나 아니면 5대 3대 2 정도. 요렇게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하이닉스가 모든 걸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되지는 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두 회사는 내년도 HBM4E라고 하는 제품에서는 이 순위 경쟁을 제대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돼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향후 고객사나 공급망을 분산하게 된다면 그 흐름이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크게 이게 분산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말하자면은 자기 만드는 GPU의 제품을 되게 다양하게 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이 다양해진 측면에 대해서 들어가는 반도체 메모리가 되게 다양해진다는 이 두 측면을 둘 다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모두 세 개의 메모리 과점하는 회사들이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돼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에게는 만약에 이게 분산돼서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면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캐파가 되게 많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세계 유일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랑 아래에 있는 로직 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분산하고 다양해질수록에 삼성전자에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현재는 HBM4에서 성능의 핵심이 얘기를 했던 단품 D램도 있긴 하지만 D램들을 12개 쌓아놓고 얘네가 하도 이제 이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는 없었던 이 아래쪽에 얘네의 소위 신호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거를 좀 조절해주는 로직 칩이라고 하는 게 붙는데요. 그것을 삼성은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시스템 반도체 생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D램이 다 쌓여있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어떤 A 제품에 들어가요. 이건 엔비디아의 B 제품이 들어가요. 이렇게 된다면 A 제품, B 제품이 얘네 D램은 같을 텐데 이 로직 다이가 다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다양해질수록에 당연히 삼성전자한테 좀 다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엔비디아가 이번에 CES에서 발표했던 게 보시면은 막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가 막 자기가 나오는데, 특히 보자면 학습용이 있고 추론용이 있고 무슨 용이 있는데 얘네가 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D램뿐만 아니라 낸드도 되게 필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낸드가 발전돼가지고 HBM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옆에 HBF까지도 만든다. F가 플래시 메모리인데 계속 다양해지거든요. 그러면 다양하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많을수록에 다양한 것을 만들 수가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것들 다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다양성에서는 생산성 높은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투자하실 때는 주의하실 거는 현재 HBM4라고 하는 것의 이익률은 하이닉스가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기술을 쓰고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단품의 경쟁력이나 수율이 삼성전자가 6개월 뒤지는 거는 업계의 이제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올해의 이익률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되게 높을 거다. 어떤 전망치에서는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TSMC보다 더 높은 이익률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실제 올해의 영업이익률 같은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EPS로 연결되겠죠. 이런 걸 보시게 된다면은 적어도 상반기까지 올해 내내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겠지만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면은 상반기 내까지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높을 것이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좀 나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